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학원 레이첼 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금성 제6과 본문 2 내용 진행할 차례인데요. 본문 1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기존에 이제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 생각을 하자, 고정관념을 깨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서 생각을 하다 보면 창의성이 막 발현될 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고정관념을 깰 것이냐에 대한 첫 번째 질문으로, 예를 들어서 20야드 떨어진 어떤 그 홀에다가 골프공을 넣어보자 이거지. 그러면 그 공을 넣기 위해서 가장 최소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직선으로 가는 방법만 생각을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제 비스듬히 이제 공을 굴려서 가는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다. 요렇게 이런 방식으로 고정관념의 틀을 깰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본문 2는 어떤 이제 질문을 통해서 창의성을 이제 더 발현시켜 줄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Are you ready for the next question? 다음 질문을 이제 해결할 준비가 되었니? 해보죠. 근데 어느 날 농부가 challenged an engineer, physicist, and mathematician, 공학자, 물리학자, 수학자한테 challenge to a game, 게임을 도전합니다. In which, 그 게임에서 the person, 사람이 would win, 이기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with the smallest amount of wire, 가장 작은 와이어를 가지고 가장 큰 지역의 울타리를 치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는 게임입니다. It seems that, 물론 문법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의 구문으로 묶어 보이죠. 대절처럼 보이다. 그냥 구문으로 갑시다. 대절로 보이다. 자, 뭐처럼 보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his or her own way of thinking, 어떤 그 혹은 그녀 자신만의 생각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이 게임의 참가자인 첫 번째 공학자가 made a large circle with her wire, 그녀의 이제 와이어를 가지고 큰 동그라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자 물리학자는 made a long fence, 긴 줄타리를 만들긴 하는데요. 물론 뭐를 사용해서요? using less wire, 더 적은 와이어 양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누구보다요? 공학자의 것보다요. He said that, 그러면서 물리학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울타리는 could be infinitely long, 엄청나게 긴 줄입니다. straight line, 되게 직선으로 뻗은 긴 줄입니다. 그리고 would fence half us, 그것이 지구를 이제 반으로 가로질러서 이제 지구 반 전체의 땅덩어리를 갖게 되죠. 그러면 딱 봐도 공학자보다 물리학자가 친 부분이 더 크긴 큰 거 아니에요? 그쵸? 공학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서 가장 큰 원을 그렸지만 그 원이 전 세계 반보다 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Finally, 그런데 수학자가 left the other two, 이 첫 번째 대답을 내놨던 공학자와 두 번째 대답을 내놨던 물리학자, 이 나머지 두 명을 left, 비웃는데요. 그래놓고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농부한테 제시합니다. 깜짝 놀란 농부는 announced that, 발표하죠. 수학자가 위너라고요. What was the mathematician's idea? 이 수학자의 그 생각은 뭐였을까요? 궁금하네요. 그럼 이제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고 문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도 초반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밖에 없어요. 이 선을 가지고 최대한 적은 와이어를 가지고 최대한 큰 공간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이제 문제 제시였습니다. 문법 잡아보죠. 우리 본문 1에서 제기대명사 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서도 계속 반복하니까 기억하고 계시고, 관계사절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관계사절 안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관계사절 안에는 관계대명사절이 있고 관계부사절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성분을 갖고 오고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의 성질을 갖고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위치가 보이는데 얘는 일반적으로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 게 맞죠? 그쵸? 왜냐면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니까요. 근데 사람이 would win, 이기다. 완벽하지 않아요?
관계대명사 뒤로는 문장이 불완전하다 그랬는데 얘는 왜 완벽한 걸까요? 왜냐면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in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대명사 혼자로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지만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묶이면 마치 기능이 누구와 같다? 관계부사와 같다. 그래서 뒤에 문장이 완전하게 됩니다.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원래는 which the person would win in 이렇게 전치사가 뒤에 들어갔던 건데요.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목적격인 명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전명구 세트처럼 많이 봐요. 그래서 전명구 묶음을 부사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눈엔 아무렇지도 않지만 외국인 그 모국어를 하는 사람들 눈에는 전치사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뭔가 어색한가 봐. 그래서 이 뒤에 있었던 in을 어떻게 하냐면 원래 있었던 짝꿍 따라간 거죠. 근데 그 짝꿍이 누구였냐면 원래는 더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그 더 게임이 which로 바뀌어서 일로 간 거죠. 그래서 얘를 따라서 in도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in이치가 한 번에 묶여서 마치 관계부사처럼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게임에서 이런 식으로 person은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 새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기능이 마치 관계부사와 같고 그래서 관계부사 뒤로는 문장이 완전하게 오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묶음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오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이제 주요 골자는 사람이 이기는 건 이기는 건데 어떤 사람이냐면 얘도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그쵸? 꾸며주면 관계사절 아니면 관계부사입니다. 이는 누가 봐도 관계대명사죠.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고 누가 불완전했냐면 주어가 불완전했죠. 그래서 이때 후는 누가 되냐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이 씁셋은 하나의 그냥 구문처럼 가주시고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때 대세품사는 뭐다? 접속사다. 그래서 뒤에 문장이 완벽하겠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문법은요. 분사구문인데요. 얘가 분사구문이죠. 이 문장이. 자, 여기서 보시면 한 문장에는 주절이 있고 그 주절을 제외한 거는 다 종속절이에요. 자, 그럼 주절은 뭐냐면 여기서 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긴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삼형식으로 문장 완벽하죠? 그럼 문장을 우리는 절이라고 하고요. 절 앞에 지금 접속사 없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주절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럼 주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종속절이 되는데 원래 종속절의 기본 세트는 접속사 다음에 문장이에요. 지금 이제 있는 문장을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접속사 다음에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as 그 다음에 he use it less wire 더 적은 wire를 사용했어요. 누구보다요? 엔지니어의 것보다요. 그냥 길으니까 공학자의 와이어보다 더 적은 와이어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됐어요? 분사구문 하기 전에 하나 문법만 잡을게요. 그는 적은 와이어를 사용했어요. 누구 거보다요? 공학자의 와이어 거보다요. 와이어가 지금 똑같잖아요. 그럼 뭘로 바꿔? 명사가 반복될 경우에는 그렇지. 대명사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격이 있어서 우리는 소유 대명사로 바꾸게 됩니다. 소유 대명사가 이런 거잖아요. I, my, me, mine, she, her, hers 마지막으로 외웠던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인칭 대명사를 외우기도 하는 거였지만 그 외운 거를 제외하고는 소유격하고 소유 대명사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공학자의가 아니라 공학자의 것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의 생김이 똑같았을 뿐. 그쵸? 이거는 소유 대명사. 오 마이 갓.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자,
이때 engineers는 뭐다? 오케이. 소유대명사였다. 지금 그거 설명한 거고요. 자, 이제 분사구문 갈게요. 분사구문은 뭐냐면 종속절에 있는 동사의 형태를 분사로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분사는 동사 원형의 ing나 pp의 형태로 바꿔주는 걸 분사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세요. 그가 작은 와이어를 사용하다. 더 적은 와이어를 사용하다. 말 되죠? 그가 와이어를 덜 사용하다. 말 되거든. 그럼 얘는 무슨 관계? 능동 관계가 되고 능동은 어떻게 한다? 동사 원형의 ing인데 단어의 특징 때문에 이를 빼고 ing를 붙이게 되죠. 됐어요? 그럼 분사 구문에서 포인트인 분사 나왔으니까 98% 다 한 건데 하나만 더.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은지만 비교하세요. 아무래도 물리학자가 지가 더 적은 와이어를 사용해서 지가 긴 울타리를 만들었겠죠? 그러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오케이, 지운다. 됐어요? 오케이. 접수어는 살려도 되고요. 그런데 얘가 없다고 해서 문맥을 해석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면 지워줍니다. 그럼 보세요. 분사구문을 만들려고 using less wire than 공학자s 이렇게 나왔네? 똑같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접속사 다음에 완벽한 문장을 가지고 동사의 형태를 분사로 바꿔주면서 만들어진 문법. 걔를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He said that에서 that도 뒤에 문장 완벽해서요. 얘 접속사입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럼 분사구문 한 번만 더 이어갈게요. 분사구문. 얘가 분사구문이에요. 얘가.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분사구문이고 일단 종속절의 형태를 분사로 바꾸는 걸 분사구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종속절이냐면 주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그럼 주절은 뭔데? 지금처럼 농부가 발표하다 대절을 절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얘 접속사입니다. 뒤에 문장 완벽하거든요. 여기까지가 명사절, 목적어절이에요. 그럼 어쨌든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몇 형식? 3형식의 문장 절. 근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주절. 그럼 얘가 뭐? 주절을 제외한 얘가 종속절. 이해했어요? 오케이. 종속절의 기본 서트는 접속사 다음에 문장. As he was quite surprised. 원래 이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바꾼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나마 아까보다 좀 쉬운 건 얘가 수동태를 쓴 이유는 얘가 수동의 상황이니까 수동태를 썼겠지. 그럼 이럴 땐 그냥 깔끔하게 비동사만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왜? pp라는 분사만 남고 그 얘기는 이 문장이 뭐다? 수동 분사 구문이다. 자, 이런 98%다 했다고요. 마무리 하나만 더 지어주세요. 어떻게 지우냐면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를 비교해 주셔서 이때 그와 주절의 그가 같은지 안 같은지. 그럼 그가 놀란 거거든. 놀란 상태에서 이제 뭔가의 발표를 한 거거든. 그래서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지운다. 접속사는 살려줘도 되지만 문맥을 해석하는데 얘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으면 지워줘도 된다. 그러면 얘랑 같네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분사구문은 이렇게 능동분사구문, 수동분사구문을 통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어디서? 종속절에서.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문제 제기를 했어요. 창의력을 이제 발휘하게.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꿀 건데 바꾸기 위해 두 번째 질문. 적은 울타리를 가지고 가장 넓은 어떤 곳을 표현해봐라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수학자가 얘기했나요? 아니네요. 공학자가 얘기했네요. 공학자는 그냥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와이어를 가지고 그냥 자기를 기준으로 큰 원을 만들었단 말이지. 됐어요? 그래놓고 물리학자는 그래도 상상력을 발휘해요. 자기가 줄은 조금만 걷지만 이게 그냥 가장 길다고 가정하재. 그 가정한 상태에서 자기가 없는 곳. 그래서 전 세계 반을 먹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의 사고방식을 깼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 그런데 더 깬 놈이 있대. 그게 수학자였잖아. 수학자가 어떻게 깨나 봅시다.
수학자가요, had made a tiny fence around herself. 그녀 자신을 둘러싼 울타리를 만들고는 말했습니다. 저는요, I fenced up the entire world. 전체 세계를 울타리를 쳐보겠습니다. Except for, 뭐만 제외하고요. This little piece of land. 이 작은 땅 영역만 제외하고요. 어떤 땅인데요? That I'm standing on. 지금 제가 서 있는 거요. 그러니까 아까 얘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공학자는 이제 원을 그어서 그 자기가 들어가 있는 원 안이 지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적게 원을 그리고 그곳을 제외한 부분을 땅 그 처리하겠대. 그쵸? 발생의 전환이죠. 이 참여자들 중에서 어떤 누구도 not had expected,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누구한테? 그녀가 to say this, 이것을 말할 거라고. 그러니까 앞문장을 이야기하다 말되죠. 능동. 왜? They had only focused on. 그들은 집중했기 때문이야. 어디에만? What was inside the fence. 그 펜스 안에 들어가는 것에만 집중을 했거든. And not the other way around. 반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자기가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서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앞에 두 명의 답처럼 나왔는데 사실 반대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수학자처럼 더 큰 영역을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지. You might remember the story of egg of Columbus. 콜럼버스 그 달걀 사건 너 아마 기억할걸? 사람들은 콜럼버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hat his discovery of new worlds, 이 new world를 발견했는데 이런 그의 발견이 was not big deal, 큰일 아니야 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콜럼버스가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뭐를요? To do very simple task. 그러면 간단한 일을 좀 해결해 보자며 요청합니다. 그들이 해봐라. 괜찮죠? 능동. ask니까 to 부정사 온 거예요. 그래, 그럼 무슨 일이었는데? 바로 달걀을 세워보자는 거야. 달걀이 서다. 일단 문법적으로는 되잖아요. 이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상황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나중치고 문법은 괜찮죠. 달걀이 서다. 똑바로 서다. 말 되니까 능동. 근데 동사가 무슨 동사? 사역동사. 오케이. 사실 문법 좀 이따 해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After a while. 그랬는데 몇몇 사람들이 시도해봤겠지? 근데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포기를 했어요. Clearly making his point. 이런 그의 주장을 분명하게 내세우기 위해서 콜럼버스는 가짜 계란이 to agony sent. 그의 끝부분으로. 그러니까 계란이 어떻게 생겼지? 계란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끝부분으로 딱 세웠습니다. 어떻게요? Tapping on the table. 그 테이블에 딱 계란을 툭툭툭 치면서요. When something like this, 이런 것들이 is shown to us, 너에게 보여질 때 it seemed to be, 아까 it seemed 그냥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로 잡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잡을 거예요. It seems, 이것은 마치 되게 쉬워 보여요. 처음 보면은 뭐 계란 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래 이거 두드려가지고 뭐 삶은 달걀이면 이 끝부분 이렇게 뭐 깨트려가지고 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근데 여기서 the hard point is 어려운 건 뭐냐면 to be the first to think 생각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게 어려운 거야. 어떻게 생각했는데 beyond what you're used to 너가 익숙했던 것 그것을 넘어서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을 넘어서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야. By thinking in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생각함으로써 이렇게 너는 you'll find yourself 너의 자신이 a whole new level of creativity 새로운 수준의 창의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 말은 이제 네가 또 한 단계 높아져서 새로운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법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에서 제기대명사 했었습니다. 제기대명사의 용법에는 기억하세요? 제기용법과 강조용법이 있는데 그쵸? 제기용법은 마치 명사처럼 쓰이고 강조용법은 마치 부사처럼 쓰이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쓰인 거잖아요. 그러면 명사처럼 쓰였으니까 얘는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기용법으로 쓰였겠죠? 그럼 제기 하나만 더 잡을까요? 문장 어디였냐면 맨 끝에 You will find yourself. 얘도 보세요. 너는 발견할 겁니다. 너 자신을. 문장의 필수 성분, 목적으로 쓰였죠? 명사처럼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요? 필수 성분이니까 제기용법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문법, 다음 문장의 문법 보시면 됐어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는데 맞죠? 대띠로 문장이 완벽히 불완전해? 불완전하죠? I 주어 am standing 동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오니까 근데 이 명사가 안 왔잖아요. 불완전하네요. 그러면 얘는 관계 대명사가 되고 이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 명사는 목적격으로 오니까 목적격 관대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질문하냐면 선생님, 아까 전치사 이렇게 온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지면 불완전하다면서요. 뭔가 불완전한 게 아니고 뭔가 어색하다면서요. 외국인들 봤을 때는. 맞아요. 그러면 이때 전치사 온은 아까처럼 일로 보낼 수도 있나요? 이렇게 on that 원래는 되죠. 돼야 맞죠? 근데 이 문장에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that은 되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이 자리에 which였으면 돼요? 에이, 정말 에이 뭐야? 이 자리에 that 자리에 which였으면 돼요? 되죠. 근데 관계대명사 되실 때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여기 살려줍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좋구요. 그 다음 문법에 들어갈 것은 여긴데 뒤에 문장 완벽합니다. 그래서 접속사. 크게 어렵지 않은 거는 제가 그냥 답만 말씀드려요. 그 다음 건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도 본문 원에서 했던 거예요. make가 무슨 동사요? 그렇죠. 사역동사요. 사역동사인 상태에서 계란이 똑바로 서 있다 말이 되니까 능동일 땐 못 쓴다. 동사 원형.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문법. 얘는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분사구문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빨리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절을 확인하는 것부터 먼저니까 주절 보시면 콜럼버스가 계란이 쓰도록 했습니다. 문장 완벽하죠? 물론 전명구에서 얘가 여기까지 끌어오게 되고 누가 봐도 문장이니까 절, 그런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주절. 그럼 여기서 이제 종속절이 발생한 거죠? 그럼 이 종속절에 얘가 분사구문이니까 make에 ing가 붙은 거예요. 그럼 분사 앞에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없다는 건 주절의 주어와 같다는 얘기예요. 맞죠? 콜럼버스가 그의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느낌이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명사가 없는 이유는 주절의 주어와 같아서 생략됐구나. 접속사도 문맥에 큰 문제 없으니까 생략됐구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어려웠던 건 뭐냐면 생각은 생각인데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된 겁니다. 얘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ing. 이때는 분사 아니고 동명사.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잡으면 이번에도 우리가 사고의 틀을 바꾸자는 내용이었고 사고의 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뭔가 금을 긋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를 기준으로 항상 금을 걷는데 내가 아닌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같이 겹붙여서 나온 게 콜럼버스 이제 계란. 그쵸? 그래서 그 계란을 삶아가지고 툭툭 쳐서 세우는 방법도 있다. 그럼 어쨌든 계란을 세운 건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과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창의력을 좀 발휘해보자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본문 3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